뭐 꿈은 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꿈꾸는 건 자유니까.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정치 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 도전하기 전에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1번이 뭐냐면 지금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명징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뭐 그 꿈을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사건도 있지만은 당장에 10월 안에 검찰이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결정을 10월에도 미룬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그 검사 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1차장 검사인가요? 4차장 검사죠. 거기가 4차 형사사건 1차장 검사죠. 네.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아마 제가 정확히 네. 1차장인지 2차장인지 모르겠는데 이름. 주가 조작 사건에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 반부패 수사 예. 뭐 일부인지 아니면 형사부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어쨌든 네. 그러면은 거기 서울지역 검사장, 차장, 그다음에 부장, 그다음에 수사검사, 주임검사 네. 이 사람들 탄핵시켜야 됩니다. 결정을 안 하면. 탄핵 왜냐면은 이거 직무유기예요. 4년 동안 조사를 수사를 해왔는데 이 정권 들어서 2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1심 보고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2심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저 2심이 나온 지가 9월 12일인가 되죠.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불기소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력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견해인데 네. 이 떠밀려오는 저 큰 파도의 여론에 과연 이창수가 그 벽을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 엄청 겁이 날 겁니다. 겁이 엄청 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저 디올백 사건을 하면서 어느 한 검사가 그 설명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뭐 법률과 뭐 양심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검사가 왜 거기서 양심을 합니까? 단심으로 해야죠. 단심. 예, 거기서 양심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정말 그 양심을 진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심이 하나는 권력자를 보는 거고 하나는 상관을 보는 거예요. 아니 검사가 그냥 있는 대로 단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뭐 양심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지금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자 태반이 다 전부 다 지금 해바라기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 박정원 대령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다 지금 김대남 씨 뭡니까? 결국 자리 위에서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태반이죠. 다 태반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디올백 아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네. 결정이 오히려 명태균 사건보다는 지금 임박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네. 이것을 대통령이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할 것이냐.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제로 어떤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종 아직 그 뭡니까 종이 문서로 도장 나오지는 못했으니까. 않았으니까 인사는 뭐 다 인사나 결과는 종이 문서로 나와야 네.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보수 신문도 다 10개가 다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네. 이창수 검사장 지금 본인이 좋다고 서울중앙지검장 했지만 이 고난 앞에서 자기 정말 고민이 되겠죠. 제 인생에 저 같으면 제 인생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이 얼마나 새 가슴인지 얼마나 큰 가슴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네. 이분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이 문제를 10월 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은 만약에 그래서 지금 저 신지호 뭐 사무총장인가요? 전략자 부총장.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법조를 오래 하셔가지고. 예. 그분이 그러잖아요. 기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문제가 맞아요. 해소된다고. 그래야 특검 안 할 명분도 생긴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있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 심지어 보수 여론조차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창수 검사장이 네. 그 밀려오는 파도를 맞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맞닥뜨려 있는 현재 국면이라는 것이죠. 지금 수사 1차장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 그 김주현 인사수석 와가지고 저 민정수석 와가지고 인사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1차장 검사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사법연수원 32기고요. 4차장은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 32기 똑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하나 1차장은 도이치모터스, 4차장은 명품백. 아니다. 1차장이 명품백, 4차장이 도이치. 아 그렇죠. 4차장이죠. 도이치. 그러면 예, 그런 특수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구용회 선배가 훨씬 이제 검찰 뭐 잘 아시고 그런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공범이라는 이 소스들을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이제 한쪽은 도이치모터스 지금 2심까지 유죄 나온 사람들이 우리만 달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김건희만 빠져나가는 거 이거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나온 건데 그쪽에서 소스도 결국은 검찰에서 나오거나 검찰이 직접 줬거나 투쿠션으로 줬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윗선하고 아래하고 실무하고는 이견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위에 이를테면 차장검사 정도 되면은 솔직히 이 정권 끝나고 옷 벗고 변호사 하면 돼요. 네. 근데 여기 아직 실무에서 만약에 이거를 했던 사람들은 아직 창창이 남았잖아. 이거를 만약에 불기소 내가 할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기 이제 검사 인생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은 기소를 해서 법원에 뭐 진짜 무죄가 유죄인지 모르지만은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복잡하게 우리가 유죄 심증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지. 무슨 증거가 나와야지 도대체 이거를 기소를 할 거야. 그러니까 기소 결과가 사실은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온 일련의 분위기들 언론들이 불기소할 때 쓴 거는 사실상 지금 그 검찰에서 여론을 떠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당장 다음 주에 결정. 특히 지금 이렇게 김건희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쏟듯이 불기소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지금 검찰 수뇌부도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신지호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수심위를 열어라. 그러니까 수심위로 약간 떠미는 듯한 수심위를 열어서 근데 수심위 열어도 명품백 사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수심위는 이게 뭐 불기소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최재형 수심위는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양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총장이 선택한 것은 불기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그 올해 1월 상황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거부권 행사로 그 됐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1월 5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거부해야 된다는 그 국무 의결을 해요. 그리고 1월 5일 날 그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굉장히 긴 보도자료를 내요. 그게 왜 부당한가 이 특검법이.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기소도 못한 사건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다. 그다음에 범죄 단서도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법무부가 그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 내각 아닙니까? 캐비넷에서 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정치적 중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치적 중립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각이 나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뭐 얼마든지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결국 인사를 날렸잖아요. 그래서 리틀 윤호로 불리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불렸던 송경호 검사장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부산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몇 명의 그 주류 윤핵관 뭡니까 윤사단의 핵심들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오는 파도가 앞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크지 않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나갔단 말이죠. 내가 인사해서 권력이라는 게 쾌감도 있고 권력이라는 게 비애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건을 지금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예를 들어서 이창수 검사장은 제가 봤을 때 안 하고 싶어요. 기소를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예, 분명히 그 전주지검에서 올라올 때는 이거 불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거 아니었으면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오겠어요.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인사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권력자의 눈에 의해서 띄어가지고 하는 인사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에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해왔어요. 근데 그 카드를 또 쓸 수 있냐 이거. 그 카드를 썼을 때 과연 그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짐작이 떠나죠.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 카드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윤석열의,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우리가 뭐 어떤 힘든 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당도하다 보면은 떠밀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자기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떠밀려서 가는 것과 이분이 그냥 완강하게 해오는 그것이 이제 거의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격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부터 정리하고 매듭 짓고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대 증원 문제면 의대 증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최근에는 외교안보 사안 문제까지 그러니까 도처에 폭탄들이 널려 있고 관련해서 내부는 지금 엉망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 내부는 김대남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수지들이 거의 막 빌고 있어요. 심지어 김순덕 칼럼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총장이 제발 좀 제대로 좀 해주시라. 이걸 간곡히 청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종합을 해보면 곳곳에서 지금 그 경고 사이렌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그래도 보수가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경고 사이렌을 올리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렌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할 거냐. 김준일 평론가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김건희 여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은 그러거나 어쩌거나 어쨌든 구용의 논설위원께서는 윤 대통령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신 본인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난감하네. 난감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남은 거예요. 그죠?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남아서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이 판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친윤계가 다수인데 지난번에 20명밖에 못 모였는데 다수가 단결해서 한동훈을 밀면서 상황을 변경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지켜봐왔지만 감정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한동훈이 딱 느끼는 게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김대남의 발언이 본인은 이제 비유법이라고 했지만은 그때 이제 90도 포이더 인사했을 때 김건희한테 한동훈이 무릎 꿇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식 성명 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저희 고발한다고. 아 진짜? 예. 아니 근데 저희는 관용적 의미라고 분명히 김태형 기자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고발 그 언중이 갔어요. 언중이 보낸다고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또 친히 전화까지 해서 알려줘. 아 진짜? 하기로 했으니까. 고발 좀 그만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김대남이 한 거 그거 전원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왜 이렇게 정말.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디어국 참 열심히 일해요. 모니터 많이 합니다. 나도 내가 진행하는 방송과 내가 출연하는 방송이 네. 맨날 올라가 방심이해. 찍혔어 미디어국에. 찍혔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큼 중립적으로 한 사람이 어딨다. 어쨌든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감정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끼어들면은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지금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압박을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구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텐데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3자대면 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네. 비공식적으로 네. 그런 이거를 해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독대는 둘이서 하겠지만은 쓱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문을 딱 열고 쓱 한 대표 얘기하시죠. 이러면서. 상석에 앉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거는 여사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결정권은 여사한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굴 뽑은 겁니까?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누굴 뽑은 거예요? 저는 이 국면에 진짜 저는 저는 언론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많은 기자들 특히 뉴스타파 포함해서 경향신문 등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 검증했다고 압수수색 당하고 출국 금지 당하고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후보 검증을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반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반론보다는 사실은 뭐 저 처음에 제 출연자에 왔을 때 이제 정치 얘기는 주로 김준일 네. 평론가가 하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 뭐 사실 뭐 정치를 잘 모르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언론이니까 뭐 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한동훈은 대표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좀 글쎄요 이번에 이제 김대남을 고발해가지고 뭐 당에서 징계 감사를 하고 하는 것들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부각되는 게 안타깝고 김대남 행정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은 용산의 대통령실이 지금 몇 명이 일하는 건가. 그러면은 김태효 수석하고 저기 의료하는 네. 그 수석분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성정책 네, 몇 실장. 분하고 비서실장 성태윤, 장상윤 그러니까 한 7명 가지고 지금 일을 이거 용산을 다 하는 거. 왜냐하면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네.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뭐 십상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용산에 정말 이게 정말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이게 나라가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 김대남 씨 얘기가 설명이 돼요. 맞아요. 예. 네. 문제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또는 뭐 누가 김대남이가 다 허튼 소리고 지가 그냥 뭐 공천 떨어지고 하니까 억하심정에 저렇게 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우리가 보는 듣던 것과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얘기가 일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지금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거냐.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도대체 거기에서 각계 그 의료 개혁 문제라든지 이게 다 지금 수렁으로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 원인에 대해서 나는 좀 한동훈 대표가 네. 천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김대남이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했으니까 난 뭐 징계하고 이것이 큰 뉴스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좀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말 응원하는데 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국면에서 본인도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그런 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 뭐 잘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엮이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치판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그런지. 예. 윤 대통령도 솔직히 정치인이었으면 그 명태균 씨를 만나가지고 친해졌을 수도 있고 더 알다 보면 또 그다음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게 검찰총장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칭찬을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언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못 아웃이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 굉장한 네. 칭찬 컴플렉스가 있는 있기 사람. 때문에 아니 어릴 때 칭찬 잘 못 받았나? 아니, 아버지가 그건 많이 뭐, 나오잖아요. 뭐 많이 때렸다고. 대학생 때도 막 맞아,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대학생 때 맞았겠어. 그 이제 문제가 근데 그건 그것이죠. 진짜 그래서 말이 안 좀 되죠. 저는 네, 한동훈 앞에 대표가 나가는. 네. 큰 정치로 크게 나가서 이 국면은 이제 시간은 가잖아요. 권력의 쾌감은 지나고 권력의 비애가 시작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네, 권력의 비애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담인데 네, 네. 윤석열, 한동훈 두 분 다 네. 손 참 많이 간다. 우쭈쭈 해줘야 돼. 우쭈쭈쭈쭈. 그러니까 아 힘들다. 진짜. 근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 관련된 분들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건 없다 이 얘기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창원지검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수사 빨리 저기 하라고. 수사. 제대로 아니 하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거다. 애매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자기 다 엄정하고 후배들이잖아요. 신속하게 수사해라. 네,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더 명확하게 예. 사실은 이 메시지를 더 했어야죠. 세게 했어야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권력에는 아첨을 해야 지금 있는 자리라도 보전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쉽사리 말은 꺼낼 수가 없고 다 김대남식으로 산 거예요. 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김대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잘리니까. 그러다가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앞서 그 행안부 공무원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처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말 그 절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가셨죠. 한번 출석한 예. 적이 있잖아요. 네. 그날 정말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증인들 있고 뒷자리 참고인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 말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파예요. 세상에. 그 많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세상에. 이게 그걸 보면서 비애가 오는 거예요. 아, 박정훈 대 나머지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럼 박정훈 대령이 아무리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비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비겁과 기회주의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 진보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 보수에도 진보도 있고. 많죠, 사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진보도 기회주의자들을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저 갑자기 이 순간 조정훈 의원이 확 지나가는 왜 실명을 거론해? 아니 그분의 선택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 여기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해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으로 훅 가버린 거 아닙니까? 단일화도 했잖아, 단일화. 와 나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단일화.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걸 어떻게 알 거냐. 결국엔 저는 언론의 몫이다. 언론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취재하고 그러면서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직업인인 우리가 더 취재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 기자님. 얘기했으니까 아니 한마디만 네. 조정훈 의원이 또 국민의힘 처음에 입당했을 때는 내가 한동훈하고 동갑이다. 새로운 엑스세대 정치하겠다 그러다가 어느새 친윤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무감사하고 윤리위 소집하고 네. 그거가 이제 김대남이 그 여론조사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백서 TF에서 나간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네.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동훈이 빡쳐서 조정훈을 겨냥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확인된 건 아니고 예. 그런 정도로 조정훈 의원이 참 본인 생각으로는 능수능란했는데 여러모로 적을 많이 만들었다 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저희가 오늘 정말 너무 깊이 있고 사실에 기반한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휴가까지 내고 하여간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 감사한 토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뜨겁게 함께